네, 하루 걸러 하루의 시장이 매번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극심한 변동성을 지나고 있는 요즘 우리 시장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 유입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수정하고 또 좋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과 함께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따끈따끈하게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요. 서부 T&D입니다. 오늘장에서도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11,000원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서부 T&D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무드의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전반적인 이 호텔 시장의 호황 영향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고가 기준 상승률 14%가 가량 나타나고 있는데 서부 T&D의 오늘 급등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 것이고 추가적인 전략이 좀 있을까요? 네. 목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목이 서부로 간 것 같습니다. 예, 주가로 가야죠. 일단 지금 분위기는 잘 들어갔고요. 의외로 그래도 또 여기 또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수혜를 받는 쪽으로 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강조드렸던 실적이 됩니다. 실적이 되는 관점 쪽에서 움직인다고 보게 되면 그게 반응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일단 지금부터는 주가가 살짝 기술적 저항에 들어오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혹시나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비중은 조금 줄여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또 이제 일본 입장 쪽에서 약간 꼬리를 내리게 되면 또 모멘텀은 또 꺾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이 겨울입니다. 여기도 목이 잠겨 있는데 겨울엔 여행이 비수기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생각보다 이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차익 매물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좀 어렵고요. 예, 그냥 갖고 계셨던 분들 비중을 좀 줄여서 그 다음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조금 시간차를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내년은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 한 13,000원대 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이 아니라 조금 좀 쉬어가는 측면들을 좀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부 T&D 사실 지금 하단에는 11월 4일로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전에도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서부 T&D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1차 저항 구간에 좀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진입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내용 앞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13,000원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서부 T&D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발굴 바로 이어서 해봐야겠죠?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MLCC 패키징 기판 호황기 초입에 들어섰다는 KB증권의 분석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PCB 관련주들 이미 벌써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담아야 될까 하는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또 시작은 약간 좀 주춤한데 다 반도체를 가져왔네요. 네, 좀 두렵긴 하지만 예. 네, 그래도 이럴 때가 기회일 것 같다라는 마인드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기판 쪽의 얘기가 최근 들어서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수주 잔고 많은데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작은 코리아 서키트가 주도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쪽에서 기존에도 대덕전자나 TLB 이런 쪽들은 강한 모습들을 계속 이어왔던 모습들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이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상 기판주가 가장 끝단에 움직이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예. 실적이 쌓이다가 막판에 계속 여전히 어떤 소재 입장 쪽으로 소재 부품주로 보면서 강하다 그럼 거기 주가가 피크를 칠 때 그게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르죠. 예, 이번 사이클의 다른 이유는 서버용 특히 AI 관련된 쪽에 데이터 센터 향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바뀐 모습들입니다. 그것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소형화 집적화가 되기 시작했던 기판들이 지금은 대형화가 됐습니다. 대형화가 되고 있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쌓아서 같이 붙이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두 개 들어가네요. 이게 아니라 멀티레이어 쫙 들어가는 것들의 대명사 이수페타시스죠. 이런 건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들이 지금 AI 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기판주가
보는 게 맞다라는 쪽에서 이쪽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판 종목들 이전의 사이클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앞서서 살펴본 헤드라인은 삼성전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기판 관련 종목 중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기판 관련 종목 가운데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심텍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심텍의 첫 번째 키워드 어닝 쇼크입니다. 심텍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실망감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기대되는 심텍의 움직임입니다. 자, 첫 번째 어닝 쇼크. 사실 실적에 앞서서 실적 확인에 앞서서 반도체 종목들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도 심텍의 주가 상승폭이 꽤나 탄력적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실적이 왜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왔을까요? 일단 실적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 소부장들은 이번 실적 3분기 실적 가지고 갑론을박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 이번에 실적이 반영된 게 7, 8, 9.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와 이제 메모리 사이클 돌아와서 강하게 움직였을 때가 9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들은 그걸 안고 성과를 냈었을 때 실적을 바라본다. 3분기가 좋아질 리가 없겠죠. 예, 핵심은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연장되는 성장을 얼만큼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되면 실적 가지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심텍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CB 전환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과거에 심텍이 한때는 망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계속했는데 매출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재무구조 악화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자금 막 빌렸었을 때가 그 10이었었습니다. 그때 단가가 2만 원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뭐 7, 8천 원대까지 더 빠졌었죠. 그래서 투자한 사람도 망한다.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아니네요.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12가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나서 다 150만 주, 뭐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그냥 정리해서 끝날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쪽에서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팔 것 같다라는 부담감 2만 원대에 샀으니까 지금 2.5배 먹었으니까 팔아야지라고는 저희 생각보다 업황 더 좋아지게 되면 계속 가져가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변화, 특히 이번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MCP 쪽인데 멀티칩 패키징이죠. 이제 모바일 쪽과 랜드 쪽에서 그래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성과가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DDR7 시장 점유율 쪽에서는 심텍이 가장 높습니다. 이쪽에서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15% 증가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돈 되는 것들은 여전히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GDDR7도 이제 아마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루빈의 출하량을 얼만큼 보여줄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삼성전자와 또 심텍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는 구조와 또 하나가 소캠2 이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진입한다고 지난 회사에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안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지난 실적 가지고 앞으로 나올 성장을 무시하면서 그냥 다 놓아버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쪽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계속 모아야 될 구간이 맞다라는 쪽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가는 사이클에 앞서서 선행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심텍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조정이 나올 때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디램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고 있죠. 두 달 새 260%나 올랐다고 하는데 심텍은 앞으로에 대한 어닝 시즌 기대감이 더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심텍에 대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아침에 살 걸. 이런 느낌이죠. 그러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고요. 지난번에 하락할 때가 오히려 어떤 기회 요인들, 그래서 이 정도 밀리는 걸 가지고 후퇴보다는 좀 업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셨으면 더 진입하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자리 쪽에서는 추가로 이제 갭 나온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이 정도는 조금만 어떤 반도체 쪽들에 대한 성과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기대 수익률은 지난번 고점대 넘어가서 7만 원대 이상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률 한 30%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심택 아침에 잡을 걸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현재 주가는 54,000원대 지나고 있는데 53,000원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매수 기회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해주셨고요. 기대 수익률 30% 말씀해 주셨는데 7만 원대 목표가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대기업들의 3분기 이익이 전년보다 22%나 늘었다라는 이야기. 오늘 반도체 종목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반도체 호황기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 좀 기회가 남아있는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 이런 질문 던지게 됩니다. 네, 기회는 많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 가지고 너무 그냥 저희가 발목을 잡히지 말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들은 지금부터가 이제 계속 체크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단 업황이 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가동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뭐 소재, 부품, 화학, 공정 쪽들, 이런 쪽들은 우리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부터 주가는 좀 밀렸지만 어느 정도 지지권 차지한 종목들은 한번 또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그런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재, 부품, 화학, 공정 쪽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자, 오늘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 과연 반도체 섹터의 이 사이클 안에서 어떤 수의 기대감이 있을지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수급 위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업황 호조인데 최근에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상승 기조를 그리고 있는 듯한 모습. ENF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방향성은 좀 어떻게 잡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주가가 잘 가다가 기관 매도세와 함께 좀 주춤하면서 많이 약간 좀 밀렸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 특별히 없어요. 많이 올라서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실적 이번에 3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올해 영업이익 보니까 한 900억대, 작년 대비해서 한 60% 올라온 수준. 그러니까 즉 실적 기대감과 함께 올라왔는데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 좀 정리하고 다른 거 사야지, 기판 사야지 뭐 이러면서 네, 아마 좀 억울하게 당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1,100억대는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 15%대 수준. 뭐 그렇게 부담 가는 내용들은 없거든요. 특히 이 회사가 하는 이제 화학 공정 쪽에서 프로세스 케미칼이라는 쪽들은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해서 저 영역이 확단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QA 확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부분 쪽에서 옆으로 이제 하락을 멈추고 횡보할 때 이럴 때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업황 호조는 반도체와 OLED 모두에서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들어가는 DRAM 시장과 디스플레이,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살기 시작하면서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HBM 쪽으로 들어가는 소재도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낸드 ESSD 관련된 쪽에서 프로세스 케미칼들이 좀 더 확장되는 모습들로 나오게 되면 내년은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실적 추정치가 보수적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횡보해서 지지를 만든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한 47,000원대 전후 정도쯤에서는 가격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거래가 반전되면서 이제 바닥 찍었어라고 하는 시그널을 좀 보여야겠죠. 그런 쪽 확인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다는 쪽에서 기대 수익률 한 25%대 맞춰가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의 숨은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되는 ENF 테크놀로지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47,000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겠고 목표 수익률 25%가량으로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